안녕하십니까. 엔진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본 영상은 차량의 외관 그리고 스펙 리뷰입니다. 인테리어 그리고 주행 리뷰, 시승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중반 싱글인 남자 회사 동료가 있는데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포드 랩터 이외에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왜 미국인들이 이 풀사이즈 픽업 트럭에 열광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램의 풀사이즈 주력 픽업 트럭 램 1500입니다. 참, 친구차 리뷰 1탄은 다치 차저였는데 조회수가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차량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픽업 트럭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친구의 램 1500 픽업 트럭을 한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 차를 리스하려는 거를 제가 말렸는데 굳이 리스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픽업 트럭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난감의 끝판왕은 이 자동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픽업 트럭은 실용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토이스러움이 가득하다라는 거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단지 크기가 커서도 아니고 실용성이 아주 높아서도 아니고 이 토이스러움 때문에 좀 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세대까지는 다치의 풀사이즈 픽업 트럭 이름이 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에서는 다치 램이었죠. 하지만 램이라는 브랜드가 다치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면서 모델명이 1500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풀사이즈 픽업 트럭으로서 포드의 F150과 쉐보레의 실버라도와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 램 픽업 트럭의 커스터마이징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풀사이즈의 픽업 트럭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트림이 6개로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픽업 트럭, 아니 고급 차량에서도 보기 힘든 에어 서스펜션과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옵션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옵션을 넣으면 세로로 일반 와이드 뷰를 가진 12인치 센터 스크린이 들어가서 뭔가 테슬라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많은 옵션과 트림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차량을 기준으로 램 트럭을 리뷰해드림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프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봤었던 V6기통 3.6리터 자연흡기 엔진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이 5.7리터 헤미 V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램 1500의 빅혼이라는 트림으로서 5.7리터 헤미 자연흡기 엔진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번 2019년도형으로 풀체인지된 램 1500 픽업 트럭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토크 시스템까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7리터 V8기통 자연흡기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동 모터까지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서 토크 응답 곡선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당겨준다고 합니다. 8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올라가는데 이 토크 시스템과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파워트레인은 395마력의 56.7토크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미니마이징된 터보 그리고 트윈 터보 엔진의 스펙을 보다가 보니까 좀 김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5700cc인데 그래도 5300kg의 견인 중량은 든든하네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이토크까지 들어가면 5800kg의 견인 중량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트림인 트레이즈맨은 32,0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최상위 트림인 리미티드는 53,0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리미티드 트림에 에어 서스펜션 옵션을 넣고 많은 다른 옵션들을 때려 박으면 7만 불까지 올라가는 커스터마이징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리뷰하는 차량은 빅혼 트림으로서 좀 낮은 트림이에요. 이것저것 다른 옵션이 들어가서 5만 달러인 차량입니다. 이제 이 차량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자, 2020년형
풀사이즈 픽업 트럭인 램 1500의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풀체인지된 픽업 트럭의 디자인들이 장난 아니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GMC 시에라라든지 쉐보레 실버라도라든지 이게 픽업 트럭인지 SUV인지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실버라도는 트럭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 얼굴을 가지고 SUV인 쉐보레 타호와 실버라도에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지금 이 램 1500도 앞모습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픽업 트럭 중에서 지난 세대 다치 램의 앞모습은 뭔가 화물 트럭을 연상시키도록 엔진이 들어가는 노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확 아래쪽으로 함몰을 시켜놔서 화물 트럭의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줬었습니다. 하지만 요번 세대에 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모습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게 정말 트럭인지 아니면 SUV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해요. 아직도 지금 이 램 트럭의 후드는 중앙이 아직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턱을 작은 3개의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날카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적인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한쪽 헤드라이트 위에서 시작을 해서 그릴부를 지나서 반대쪽까지 지나가는 유광 블랙 액센트인데요. 이 라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이도 아주 적당하고요, 두께도 아주 적당하고 굴곡도 아주 날카롭게 먹여져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를 좀 보도록 해요. 이 헤드라이트 부가 좀 커요. 이 헤드라이트 크기는 지난 램 트럭에서 화물 트럭 같아 보이는 얼굴을 완성시켰던 그 정도 크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6개의 트림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롱혼과 리미티드 트림에는 헤드라이트가 달라요. 이 헤드라이트가 얇게 빠져 있으면서 좀 더 복잡한 라인들이 아래 위를 훑고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헤드라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가 좀 무식하게 크긴 하지만 주변 라인들이 아주 날카롭고 섬세하게 빠져져 있어서 전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SUV스럽고, 그리고 이 라이트 안쪽에 보면은 이 파티션이 학교 급식 식판처럼 예쁘게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아쉽게도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LED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는 램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름답게 안쪽을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특히 헤드라이트 가장 안쪽을 보면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스카우트처럼 플라스틱 액센트가 뻗어져서 나와 있는데 램 주기와 함께 아주 디테일에 신경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은 그릴입니다. 그릴이 요즘에 큰 차들 보면은 키를 굉장히 키워서 크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램은 아쉽게도 좀 양쪽으로 넓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그릴 안쪽에 살들의 디자인이 아주 복잡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살의 높이가 변하고 그릴 아웃라인이 양쪽에서 쑥 파고 들어오는 디자인까지 해서 아주 신미감이 풍부한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또 이 차량은 블랙 어피어런스라는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크롬 라인 대신 전부 다 블랙 유광 마감으로 액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느낌을 주도록 해요. 크롬 라인이 많이 들어가면 고급스럽지만 약간 노티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의 친구가 몰기에는 전혀 부담 없고 아름다운 어피어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좀 낮은 트림이라서 아래 범퍼 아래쪽에 보면은 구멍이 2개 뚫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원래는 액센트 트림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 차는 액센트 트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입체적으로 돌출을 시켜놔서 디자인 인자로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범퍼에 있는 에어로 인테이크 같이 생긴 부분은 다 페이크긴 한데 살들이 약간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앞모습을 좀 더 고급스럽게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개등 부분도 아주 남성답게 굵직한 램프가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이 한몰이 쑥 들어가 있어서 또 입체감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드 위쪽을 보면은 이 1500이라는 모델명 주기와 함께 파워트레인 옵션이 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램 로고가 아예 폴리곤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주 입체적이면서 그리고 현대적이게 그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형 풀사이즈 픽업 트럭 램 1500의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도 상당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차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차량 바디에 비해서 탑승부 루프가 낮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차량이 좀 낮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약간 몸매가 좀 더 날렵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풀사이즈 픽업 트럭에서 제가 약간 불만인 부분인데 루프 뒤쪽 끝 상단이 너무 각지게 떨어져요. 이 부분을 조금만 부드럽게 빼주면은 정말 SUV 탄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 트림의 차량에서는 윈도우 트림이 고무 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낮은 트림의 차량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 후드 부분 전면을 지나가는 라인이 이 뒤쪽 끝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요. 하지만 이 라인이 아주 날카롭게 한 번도 굽히지 않고 쫙 온몸을 지나가서 아주 직진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뒤 휠 사이 아래쪽에 바텀 트림에서는 바디를 확 훑고 지나가는 라인이 하나 있어요. 그 라인이 따로 액센트 트림이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상당히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줘요. 이 라인 하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주 센스 있는 디자이너가 액센트를 넣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 휠 뒤에 보면은 램 주기가 또 입체적으로 무슨 폴리곤처럼 들어가 있는데 참 램이 이런 입체적인 주기에 정말 도어가 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옆쪽에서 보면 이 테일라이트가 약간 누워져서 아래쪽이 넓게 위쪽이 좀 얇게 돼 있는데 기울기가 아주 예쁘게 빠져줘서 램만의 특징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손잡이 부분을 봅시다. 전혀 디자인에 타협하지 않고 엄청나게 크고 굵고 돌출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답습니다. 기하학적인 디자인 마감도 오히려 랩터보다 더 잘 돼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 바디를 많이 파먹지 않고도 저렇게 돌출되어 있지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또 픽업만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지만 바디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또 그런 느낌을 봤습니다. 차량이 커서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픽업에서는 단점으로밖에 올 수 없는 그런 디자인 인자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약간 불만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휠 주변 트림이에요. 휠 트림에 플라스틱 트림이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부식도 막아주고 차량 내구를 좀 올려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비포장 도로를 많이 다니는 차량들은요. 하지만 이 차량은 없고 팬더부가 많이 돌출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밋밋한 모습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뒷바퀴 부분이 바퀴랑 팬더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속이 훤히 다 보입니다. 하지만 글래디에이터에서도 봤듯이 요 안에 팬더 안쪽 부분 마감을 상당히 잘하는 회사예요.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그래서 이 램도 안쪽에 마감이 잘 돼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휑해 보이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차량은 20인치 휠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은 18인치 휠이고 20인치, 22인치까지 업그레이드 돼서 휠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이 옵션으로 들어간 20인치 휠에 디자인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5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는데 스포크도 아주 커다랗고 무광으로 마감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블랙 어피어런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블랙 어피어런스 패키지하고 너무 잘 어울리게 휠 톤이 무광으로 까맣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 픽업 트럭들은 굉장히 헤비 듀티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바퀴 쪽에는 굉장히 많은 링크들로 이루어진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 부분은 보기만 해도 배부른 것 같습니다. 정말 남성스럽고 정말 엔지니어, 메카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특이하게 픽업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차량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에어 서스펜션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한 부분이에요. 5가지 전고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세팅한 전고에서 2단계까지 오르락내리락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램 트럭을 가지고 정말 고급성을 온몸으로 다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모습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형 풀사이즈 픽업 트럭 램 1500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업 트럭의 뒷모습은 별로 볼 게 없다고 하는데 이 램 픽업 트럭의 뒷모습은 상당히 예쁩니다. 섬세하면서 디자인적으로 신미감도 있고 또 듬직듬직하게 크기도 크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해요. 특히 입체적인 이 폴리곤스러운 주기들이에요. 중앙에 들어가 있는 이 사냥 얼굴이 폴리곤으로 입체적이고 현대적이고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중앙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이 입체감 폴리곤스러움은 정말 로고계에 이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 차량은 블랙 어피어런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로고들 그리고 주기들이 전부 다 무광 까만색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광 까만색으로 들어가면서 젊은 층의 입맛에도 꽉 잘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크롬으로 들어가면 아주 멋있고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는데 노티가 나는 건 또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입체감입니다. 랩터에 비해서 테일라이트 부분이 많이 함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입체감
입체감보다는 테일게이트에서 물결을 치는 듯한 입체감, 그리고 테일게이트를 여는 손잡이 부분이 많이 돌출돼 있어서 랩터보다 좀 더 돌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입체감이 상당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가 많은 라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픽업 트럭의 아래쪽 범퍼는 정말 단순하게 정말 기능적으로만 남겨두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 차량은 많은 라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잘 돼 있고, 이 라인들이 하나하나 전혀 입체감을 잃지 않고 라인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 스태퍼가 없어서 올라가긴 어렵지만 테일게이트를 닫은 채로는 이 아래쪽 범퍼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배기구입니다. 듀얼 배기구가 랩터랑 거의 동일하게 디자인 마감이 돼 있어서 보통 F150도 랩터가 아니면, 그리고 아주 상위 트림이 아니면은 배기구를 옆쪽으로 빼놔서 정말 이거 일할 때나 타고 다니는 차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배기구 마감을 해놨는데, 이 차량은 다릅니다. 지금 이게 낮은 트림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블랙으로 메탈 트림이 들어가 있는 배기구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데 아주 스포티하고 고성능 차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또 토히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단순해 보이지만 센스가 아주 많이 담겨 있는 이 테일라이트를 보도록 해요. 이 테일라이트가 빨간색과 하얀색이 극명하게 잘 파티션이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 뭔가 좀 바이오닉스러운 갈비뼈 같은 느낌을 주는 램만의 테일라이트를 보여줍니다. 많이 말씀드렸던 이 램 1500의 커스터마이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차량은 테일게이트가 그냥 아래쪽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이 옵션을 넣으면 이 트렁크가 아래쪽으로도 열리고 60대 40으로 나눠져 있어서 양쪽으로 열리기까지 합니다. 양쪽으로 열리는 옵션을 넣으면 정말 편하게 이 트럭 베드를 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건에서 사람 거리감이 너무 멀어지면은 물건을 꺼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양쪽으로 열리고, 그리고 양쪽으로 열리면서 아래쪽으로까지 열리는 그런 옵션은 정말 센스 만렙의 그런 옵션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램박스라고 이 트럭 베드 양쪽에 문이 열리면서 또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넣으면 정말 이 차는 만능의 만능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차를 만들어 놨어요. 픽업 트럭이 인기가 있으니까 갈수록 미국 3사들에서 모든 노하우를 막 픽업 트럭에 다 갈아 넣는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탑승부 뒤통수에는 또 자동으로 열리는 윈도우가 있고, 그래서 트럭 베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해요. 이렇게 트럭 베드를 열면은 댐퍼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리는데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5.5피트 크루캡 차량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실내에서 많은 공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5.5피트면 뭐 충분하죠. 또 이 차량을 몰고 화물을 싣고 다닐 사람 거의 없어요. 5.7L V8기통 해미 자연흡기 엔진은 5300kg의 견인 중량을 보여줘요. 어마어마하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 토크 시스템이 들어가면 5800kg까지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견인 중량을 보여줘요. 하지만 적재 중량은 900kg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럭 베드의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HD 헤비듀티 차량은 이 적재 중량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